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TSMC의 25% 시장 점유율이 증발했다. 2. TSMC 한순간에 무너진다. 3. 미국의 뒤늦은 후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도체 위기까지 겹치며 이제 반도체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세계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대만의 TSMC가 3나노미터 양산 계획을 연기한 데 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마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TSMC의 생산 능력이 급격하게 감소해 연례 토막이 난 수준이라고 하죠.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제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반면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며 이미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근 독일 대통령과 하원 의원이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여 최첨단 기술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 등 극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실적 부진에 빠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됐던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마저 수요 침체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분기 매출 기준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위에 오른 대만의 TSMC마저 주물량 감소와 고객사들의 잇단 주문 취소를 막고 있습니다. 앞서 TSMC는 3나노 양산을 지난 7월에서 9월로 또다시 올해 4분기로 2번씩이나 연기했었는데요. TSMC는 3나노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으로 내년 중 완전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TSMC가 3나노 공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란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와 비교했을 때 집적 소자 밀도를 50%나 더 늘린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비용과 더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됩니다. TSMC는 그에 이어 고객사 주문 물량까지 대폭 축소되며 내년 실적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TSMC의 주문 물량 축소가 시스템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 감소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3나노라는 기술 프리미엄을 획득한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더욱 우세합니다. 지난 4일 업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TSMC 주요 고객사들의 3나노 주문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만간 점검에 나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올해 4분기 양산 예정인 3나노의 주문량은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40에서 50%가량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정보기술 IT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위기를 맞아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주문량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인텔, 대만 미디어텍 등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은 아직 양산도 시작되지 않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못 빠지게 기다리며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각을 기울인 채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애플은 TSMC의 3나노 공정을 통한 M2 칩을 탑재한 신형 맥북을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제품 출시 일정을 내년 1분기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SMC는 여러 협력업체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웨이퍼, 소모품, 장비 등이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연쇄적인 주문 취소가 이어질 만큼 파운드리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TSMC의 3나노 생산 능력은 웨이퍼 기준 44,000장에서 1만 장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의 한 저명한 경제사학자는 제 아무리 TSMC라고 해도 3나노 혁신에서 미적거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반도체 전쟁의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 다음 단계의 기술로 이동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TSMC는 넘어질 수 있다며 그 견해를 드러냈는데요. 그는 이어서 향후 몇 가지의 프로세서 기술 전환이 예상보다 힘들어질 경우 TSMC의 날카로움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TV, 태블릿, PC, 노트북 등 세트 제품의 재고가 무려 6개월치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3분기 기준 반도체 업체의 연간 누적 재고량은 지난 1분기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세트 업체들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재고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기업, 유통업체, 대리점 등이 공급을 담당하는 칩도 상당한 양의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칩 수요가 감소하면서 파운드리 팹 가동률도 내려갔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00%였던 8인치 팹 가동률이 올 하반기부터 90에서 95%로 줄었으며 일부 소비자용 IT 제품의 칩을 생산하는 팹 가동률은 90% 이하로 떨어졌고 12인치 팹 가동률도 올 하반기에 95%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서 TSMC가 삼성전자의 1위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기술을 확보했으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나노와 1.4나노 공정 등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기술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기존의 핀팩 기술 대신 GAA라는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기술력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의 핀팩 기술은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차단기로 전류를 막아 신호를 제어하지만 GAA 기술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을 사면으로 둘러싸 전류의 흐름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TSMC는 아직도 핀팩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의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는 업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현재 기술력 자체만으로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객사 확보 문제로 인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보다 뒤처져 있는데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3.4%, 삼성전자는 16.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올해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린 2022 세계 반도체 대회에서 핀팩 공정을 활용한 3나노 수율이 80%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이미 애플, 인텔, AMD 등으로부터 3나노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먼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만큼 향후 고객사 확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TSMC의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기에 향후 삼성과의 파운드리 점유율 격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TSMC가 시설 투자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과 달리 삼성전자는 올해 총 시설 투자 예상 금액이었던 54조 원을 그대로 집행할 계획임이 밝혀지며 그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구글 등이 만드는 차세대 제품을 2023년 도입 예정인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수주하게 된다면 수율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에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고성능 컴퓨팅과 모바일 부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최근 삼성전자는 미래 준비에 방점을 찍고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열린 올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탄탄한 이익 기반을 만들고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9일 삼성전자 현지 엔지니어링 파트너사인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5일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소재 제2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은 오는 2024년 11월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테일러시를 제2파운드리 공장 위치로 낙점하고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명목으로 첫 10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의 90%를, 이후 10년간은 85%를 환급해 줄 것을 약속했죠. 올 상반기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연기되어 약 1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부지 기초공사를 진행해온 데 이어 본격적으로 건물 공사에 돌입하면서 프로젝트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이혜원 연방하원 의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혜원 연방하원 의원은 한국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에 입성했으며 연방하원에서 아시아계는 이 의원이 2일에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의원이 한국에 익숙하기에 이번 방안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독일 대통령과 이 의원은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글로벌 혁신 지수 6위의 한국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며 삼성의 반도체 생산 현장 방문은 이를 또 한 번 증명하는 순간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이 큰일을 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이 최후 방국이라 아무리 바이든 행정부의 갑질을 수차례 보고도 하기만 할 뿐 꿋꿋이 참아왔는데요. 백악관이 한국 차별법을 시행한 지 한참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을 자랑스러운 업적인 마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국 한국이 큰일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 수십에서 최대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가장 크게 뒤통수를 맞은 현대차조차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하는 등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수백조 원 투자가 한 번에 사라진 미국. 최근 중국과 일본마저 미국 국채를 초대 규모로 팔아버린 데 이어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으로까지 옮기려 하자 반대로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제시하지 않는 파격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대차 사장이 바이든에 직접 작심 발언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얼마 전 일어났는데요. 현대차의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투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충격 발표,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투자를 집중하는 대신 한국에 무려 63조 원을 투자해 미국 내 투자 규모보다 무려 5배 더 많이 쏟아붓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투자금을 미국에 쏟아부으려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중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UAM,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관련 핵심 기관들도 모두 한국에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무려 8조 9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말이죠. 미국은 현대차의 중대 결단 하나로부터만 이미 수십조 원을 손해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래 핵심 기술이자 현대차가 세계 1위에 있는 수소차 및 수소기술 관련 미국이 아닌 사우디의 아람코와 강력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수소사회의 수요와 공급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 아람코와 현대차 간 협력을 통해 세계 수소에너지 사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만한 대충격을 받은 것은 이렇게 미국에서 투자를 한 번에 철회해버린 한국 기업은 현대차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려던 미국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단독 공장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9일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값과 인건비 등 공장 설립 비용이 상승해 투자 시점이나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삼성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산 제품을 차별할 경우 인텔처럼 미국 투자를 완전히 철회할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겔싱어 CEO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유럽 가운데도 독일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신설에 인센티브 부여와 세제 혜택 등을 내세우며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삼성도 인텔처럼 유럽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지으려던 대규모 공장을 독일 등 유럽 지역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인텔은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신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68억 유로 약 9조 원의 보조금을 독일 정부로부터 약속받아 협상에 유리한 키를 확실히 손에 쥐었습니다. 미국과는 상대가 안 되는 엄청난 규모의 혜택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수백조 원을 한 번에 회수해버리려 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기 악화로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채권 시장 규모는 무려 3경 원에 육박합니다. 미국 경제의 핵심 중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중국인데 엄청난 속도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인 일본도 이를 사주지 않고 중국과 함께 시장에 던져버리자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망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매달 100조 원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채권 등을 사며 미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달러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처럼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아 미국의 신용도가 붕괴하는 순간 세계 1위였던 미국 경제는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내 투자 대규모 철회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감축, 아무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겹치면서 영국발 금융시장 붕괴 위기가 미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4일 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과 재무부 백악관이 지난주 월스트리트 투자자와 각국 전문가들에게 영국에서 벌어진 것 같은 시장 붕괴 현상이 미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신문은 비공식 자문에 응했던 서로 다른 민간기관 소속 전문가 4명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얻은 답은 충격적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였습니다. 현재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냐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크레디트 시장의 거래를 동결시켰다면 올해는 27조 달러의 미국 국채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했습니다.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리거나 지금 당장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어제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미국의 금리를 또 한 번 0.75%포인트 올리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 금리가 4%에 도달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있으며 지난 회의 이후 입수되는 자료는 최종 금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라고 언급하는 등 금리 인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전 세계 주식시장을 폭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파월에게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라며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파월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딱 잘라 말했고 당일 미국 나스닥은 무려 3.4%나 폭락해버렸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규모를 투자한 영국 연기금들이 파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미국 연기금들조차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70조 원어치 팔아치워 버릴 것이라고 폭탄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 내 엄청난 투자를 한 영국의 연기금까지 파산하려 하자 최근 자산이 1천조 원을 넘어서며 연기금 세계 2위로 등극한 한국의 국민연금에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투자를 철회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재투자도 의논하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부펀드 연기금 분석기관 글로벌 SWF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월 현재 운용자산 AUM이 7,760억 달러로 전 세계 연기금 중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금 규모가 1조 7,470억 달러로 1위인 일본의 공적연금 피프보다는 낮지만 3위인 미국 연방퇴직저축투자이사회 푸티비브세븐 1,350억 달러, 4위인 네덜란드의 APG7 1,270억 달러보다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미국에서 돈을 빼기로 작정한 가운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대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해주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